네, 아는 기자 사회부 사건팀 백승우 기자 나왔습니다. 자, 백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지난 KT 유령 기지국 사태 때처럼 또 중국인 소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킨 용의자, 중국 국적의 쿠팡 전 직원으로 파악되고 있죠. 쿠팡에서는 이미 퇴사해 해외 체류 중인데 개인정보에 접근 권한은 없었던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 직원이 쿠팡에서 무슨 일을 했었는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쿠팡은 한국이 주요 사업장이지만 한국이 아닌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을 표방하는 만큼 중국인, 인도인 등 외국인 직원도 많았다는 게 쿠팡 측 설명입니다. 통상 중국인 직원은 쿠팡을 통해 물건을 파는 중국 쪽 판매 업체를 관리하거나 개발 업무를 하는 IT 기술자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 중국인 직원도 이런 일을 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 전 직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정보를 빼돌려놓고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의아한 부분이죠. 네, 통상 해커들은 중요 정보를 돌려주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곤 하는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이 직원이 쿠팡 측에 보낸 이메일에는 유출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보안 조치를 강화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드렸죠. 이 개인정보를 빼돌린 사람이 보안을 강화하라고 쿠팡에 훈수를 두는 듯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백 기자, 지금 보면 쿠팡은 이 직원이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단독 범행일까요? 아니면 도와준 사람이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좀 단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접근 권한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빼돌릴 수 있었는지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킹 등으로 단독 범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엔지니어나 IT 개발자라면 이미 관련 지식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부자든 외부자든 공모자 없이는 정보를 빼내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쿠팡도 보안 장벽을 세웠을 텐데 이걸 뚫고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통째로 들고 나가려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필요했을 거라는 관측인데요. 이 부분은 경찰 수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3,370만 명이면 쿠팡의 현재 회원 수보다도 많은데 성인으로 보면 4명 중에 3명, 전 국민의 60% 되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좀 많은 숫자죠. 쿠팡의 유료 멤버십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까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 수는 약 2,47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유료 멤버는 아니지만 쿠팡에서 물건을 산 일반 회원은 3,370만 명에 포함된 걸로 전해집니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5,100만 명 수준이니 전 국민의 60%가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입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안한 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관문 비밀번호 같은 개인정보, 이게 유출됐느냐 아니냐. 도대체 어떤 정보들이 나간 겁니까? 네, 이번에 좀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메일, 배송지, 주문 정보 등인데요. 특히 배송지 정보가 소비자들 입장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용 현관의 비밀번호는 물론 아기나 어르신 등 노약자가 집에 있는지, 낮 시간에 집에 사람이 있는지 같은 구체적 정보를 적어놓기 때문입니다. 또 선물을 보낸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주소까지 털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쿠팡 회원들 사이에선 당장 공용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꿔야겠다는 우려 섞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 유출자는 도대체 뭘 노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이제 5차례에 걸쳐 주문 정보 기록이 유출돼 있는 것들이 포함돼 있어서인데요. 이 주문 정보는 고객의 구체적인 생활 패턴이 반영된 데이터로 상품 추천은 물론 물류 전략을 세울 때에도 핵심 자료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정보가 국내외 경쟁 업체로 넘어가게 된다면 쿠팡 입장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아는 기자 사회부 백승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개인정보가 어떤 게 뚫렸을까 정말 궁금했는데 자, 실제로 유출된 정보가 담긴 메일을 확보를 했잖아요. 어디까지 뚫린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 메일을 받고 쿠팡에 처음 알린 시민을 찾았는데요. 이 메일 내용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쿠팡닷컴 개인정보가 잠재적 노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시작해서는 그 아래로는 고객의 이름과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오래전에 잠깐 사용한 주소도 유출 정보에 포함돼 신고자는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5년 넘게 안 썼던 주소도 있더라고요. 개인정보로 저를 유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좀 되게 무서웠어요. 되게 무서웠고. 저 중에서 어떤 정보에 가장 민감해 하시던가요?
네, 문제는 배송지 주소와 함께 적어놓은 공용 현관의 출입 정보였습니다. 이 협박 메일을 보면 각각 다른 배송지 주소 뒤에 이 공용 현관 출입 가능 여부가 적혀 있습니다. 첫 신고자의 배송지 정보엔 공용 현관 대부분이 출입이 가능하다고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적어놨는데요. 이용자 한 명의 개인 정보만 털어도 각각 최대 5군데 배송지에 공용 현관 출입 가능 여부도 유추될 수 있는 겁니다. 쿠팡 배송 기사를 위해 공용 현관 비밀번호를 적어둔 이용자도 많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공용 현관을 지나 내 집 현관문 바로 앞까지 올 수 있는 정보까지 털린 셈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아예 통째로 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구매한 상품 내역들이 쫙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신고자에 좀 물어보니까요. 메일에 적힌 구매 내역은 총 4번에 걸쳐서 한 물품 15개라고 했습니다. 과자는 물론 강아지 사료, 우유나 식재료 등이 무게는 물론 몇 개를 샀는지까지 메일에 빼곡히 담겼습니다. 당초 최근 구매 내역 5건 정도가 유출된 걸로 전해졌는데 이게 구입 물품 개수 기준이 아니라 구입 건수 기준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데모입니다. 가장 불안한 건 이제 뚫렸어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보면 이게 어디에 악용될 수 있냐가 이제 시청자들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범죄에 혹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샀는지 속속들이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할 수 있겠죠. 당장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에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쿠팡의 특정 물건을 산 사람 전화로 그 물건이 배송 지연됐다. 배송 정보가 궁금하면 링크 누르라는 식으로 스미싱 문자를 보내 접속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보다 직접적으로 사적인 내밀한 물건 등을 주문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런 사실을 지인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면서 금전 등을 요구하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런데 온라인 범죄에만 쓰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좀 설명드렸다시피요. 공용 현관 출입 가능 여부나 비밀번호를 활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의 현관문 바로 앞까지 찾아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심각한 건 이런 피해가 나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서 메일에서 보셨듯이 내가 쿠팡으로 물건을 보낸 기록이 있는 가족, 지인 집의 입장 정보까지 뚫린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제 그 협박 메일이라는 그 메일 그것도 지금 정보를 유출한 게 중국인 전 직원이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이 보낸 겁니까? 사실 근데 이게 아직 좀 경찰은 단정하기 좀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이용자들이 받은 메일을 보낸 IP 주소와 쿠팡 측에 보낸 협박 메일 IP 주소가 달라서인데요. 전 중국인 직원이 보낸 IP 주소로 보냈을 수도 있지만 유출된 개인 정보가 누군가에게 이미 전달됐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은 고객들에게 메일을 보낸 발신자가 스스로를 내부 고발자를 뜻하는 휘슬블로어라고 칭하거나 쿠팡에게도 보안을 강화하라며 훈수를 둔 걸로 봐서는 동일인이 소행의 가능성도 높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는 기자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이기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가장 궁금한 게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정보 유출 피해자라면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1인당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배상액을 가늠해 볼 기준이 있긴 합니다. 1,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인터파크 사건 때 1인당 10만 원의 배상금이 나왔었고요. 최근 SK텔레콤 유출 사건이 있었죠. 이때도 30만 원의 1인당 배상액이 권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숙박앱 여기어때의 경우에는 인당 40만 원까지도 배상액이 책정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요구액과 법원의 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쿠팡 사태는 1인당 최대 100만 원대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00만 원. 쿠팡 본사가 있는 미국에 소송을 내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 소송을 내면 배상액이 더 커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때문에 기업이 물어야 할 돈은 확실히 커지긴 합니다. 2019년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때 책정된 징벌적 과징금이 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에 달한 적이 있고요. 2017년 신용정보회사 에퀴팩스 정보 유출 때도 과징금과 배상금이 1조 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1인당 배상액이 국내보다 많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페이스북 유출 사태 때 집단소송 참여자에 대한 배상금은 하나로 1조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피해자가 1,700만 명이나 돼서 1인당 배상액은 4만 원대에 그쳤습니다. 기존 미국 사례도 정보 유출 피해는 인당 수백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만 원 정도가 배상액으로 인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선 소송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아도 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주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미국은 집단 소송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기면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배상받을 기회를 주는 곳이 많은 겁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인단에 반드시 이름을 올려야 하는 우리나라와는 좀 상황이 다른 건데요. 소송 비용도 배상금을 받은 뒤 변호사에게 떼어주는 방식이라 돈도 거의 안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법원이 이 쿠팡 소송을 받아줄지도 변수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쿠팡 본사가 미국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실제 피해자들은 대부분 한국 소비자들이죠. 미국 법이 적용되는 행위인지, 미국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따져서 재판 관할권이 미국의 법원에 있다고 판단해야 소송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소송에 참여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쿠팡 회원을 탈퇴해야만 나중에 이 소송에 참여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맞는 겁니까? 틀립니다. 그러니까 회원 탈퇴 같은 따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배상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 정보 유출 피해는 이미 그 전에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유출된 정보에 2차적인 불법 유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정보 유출 그 자체만으로 피해는 인정될 거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보 유출이 아닌 정보 노출이라고 했던 쿠팡이 좀 달라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 쿠팡은 사건 직후 홈페이지에 이번 사건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공지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새 공지문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바꿨습니다. 유출로 표현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 경찰청 등의 요청도 있었던 데다가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본격화되자 몸을 낮추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이기상 기자였습니다.